안녕하십니까. 두각에서 통합과학 가르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외대부고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타이틀은 내신을 수능처럼 정답률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했고 해당 내용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시험 대비 끝난 오늘 당일인데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뭐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분석을 진행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여 해당 자료 준비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번 시험 유형 분석의 경우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 테마가 있죠. 하나는 문항 적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추가했던 문항 정답률에 대해서 전체 하나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본 교재 주간지 테스트 직보와 같이 저희가 시험 대비 때 진행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 분석하였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뭐 다 재원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관리나 혹은 물리 파트 담당하시는 한국어 선생님 그리고 지구과학 및 기타 등등 통합과학의 다양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계시는 김동희 선생님 그리고 저희 이제 해당 조교들이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해당 자료의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학원에 이렇게 페이퍼로 대략 한 3일 정도의 기간 내에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분석 대략 93.5%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이제 재원생의 경우에 대략 한 9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오늘 23년 10월 12일이죠. 그리고 대략 한 4시 30분 기준으로 재원생 49명의 내용 자체를 성적이죠. 본인의 개인 점수를 취합하여 해당 내용 분석을 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85.6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말미에 이제 예상 등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시험 대비 대략 뭐 6주 정도 이렇게 총 진행을 했고 그리고 보충 한 2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본 교재인 프린시플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주간지는 학교 기반, 그렇죠. 학교 기출 기반의 이제 유형 변형에 해당되는 거고 테스트는 이번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 그래서 각 주차별로 제가 문제를 되게 많이 변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TO의 경우에는 이제 테이크오버라고 직보 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같은 경우는 시중 출판사에 있는 이제 특이한 문제들 이렇게 선별을 해서 모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본 교재와 혹은 기타 등등의 다양한 교재로 이렇게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대략 세어보니까 2746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각 주차별로 과제 점검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학생들 부족한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메꿔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점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대부고 학교 수업 정리를 이제 이번 시험 대비 때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1학기 대비 2학기의 그 수업 난이도 자체가 되게 높았고 학생들 일부 이렇게 설문조사 진행을 했는데 대략 한 46명 정도가 학교 필기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되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해당 내용은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신설했던 핸드북인데 핸드북에 학교 필기 전체 다 기반을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했다라는 점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이제 학교 필기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 김동희 선생님께서 이번에 서술형 1번으로 나왔던 자료를 그죠? 시간에 따라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단톡방에 이렇게 기재를 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점 올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생 관리입니다. 저희는 클리닉에 되게 목숨을 거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 하나하나 이제 피드백을 하는 데서 되게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자료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마다 각각 질문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어떤 부분이 힘든지 혹은 어떤 부분의 오답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시험이나 혹은 기타 등등에 적용 응용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 뭐 감사한 친구들, 특히 필기를 같이 공유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칭찬이나 격려 혹은 기타 등등 뭐 시험을 잘 보거나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칭찬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마다 생각날 때마다 항상 이제 글을 적는데 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올립니다. 자, 다음 주중 테스트입니다. 제가 이번 시험 대비 때 가장 이제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험의 경우에는 학생의 이제 성향 분석에 포커싱을 했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주중 테스트로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이렇게 변형하면서 학생들이 단위 시간 동안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학기의 경우에는 미리 이전 설명회나 혹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형 자료 기반으로 출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고, 이유인즉슨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수능을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의 전반적인 모토 자체가 수능형 문제고, 그리고 학교의 필기를 기반으로 혹은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기반으로 보기 변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학교 시험 분석 내용 이렇게 하나하나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렸고요. 두 번째는 앱스트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연구원 생활할 때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이제 가장 위쪽에 앱스트랙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 테스트에 대한 나름의 그 집중도 혹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1주차 수업이 끝난 당일날 새벽에 제가 무조건 학생 수업에 대한 반응 혹은 이전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제 오답을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대략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앱스트랙에 대한 이렇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보시면 문항 구성 대략 35문항, 그리고 2회 정도 진행을 했고 60문항 볼 거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EBS 개념 완성, 그리고 문항편,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도 마찬가지 EBS를 기반으로 변형된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저 역시 직접 변형해서 이렇게 출제를 했고, 전체 520문항 중에 140문항을 선별했고요. 그 중에 70문제로 축약해서 추가 변형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답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정확한 내용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되게 많은 보기를 하나하나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보기를 많이 확장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은 이제 뭐 한국어 원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데, 해당 내용 자체가 각 주차별로 매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답이나 이제 각 문항별로 이제 정답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 말미에 제가 정답률별로 싸이어리 90, 70, 50, OMG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서 문항을 이제 정리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혹은 얼마나 많이 맞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자 노력했다는 점 다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저희가 주중 테스트 진행했던 결과입니다. 자, 도표 보시면은 이제 회차별로 각각 이렇게 평균 점수 나와 있고요. 파란색의 경우 대략 90점 이상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대략 한 100명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렇죠, 되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90점 이상 혹은 전체 폭 자체가 80점 이상의 굉장히 많은 상해를 이렇게 하는 거죠. 대략 한 80%의 학생들이 80점 이상을 맞고 있다. 1, 2, 3주차의 시험을 보면서 이제 이게 변별력 자체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대략 이렇게 4주 정도부터 문제 변형을 시작했고, 5회차나 그 이후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리 언급드렸다시피 해당 내용은 거의 대부분 EBS나 혹은 학교 자료 기반으로 문제 변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소단원별로 뭔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 학교 필기도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학교 필기에서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파트에서 수능 문제 발췌해서 추가적으로 변형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시험 대비 마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네요. 어제 새벽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 전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임해야 되는 자세나 혹은 학습 방향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유인즉슨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같이 이제 시험 보는 날이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시간에 대한 배분이 힘들 거라는 생각하에 좀 이렇게 요소가 되는 파트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물리 파트의 경우에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영상 정리해서 마찬가지 이번 시험 서술형 2번으로 나왔다라는 점 언급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소가 되는 것, 즉 수능형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선별해서 이렇게 영상 정리해서 올려줬다. 특히 이제 뭐 학교 필기를 기반으로 조금 정리를 했는데 해당 내용이 이제 많이 안 나온 게 좀 저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게 바로 학생 정답률과 피드백 그리고 클리닉 기반 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보시면 주중 테스트에서 각 이제 번호가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체크 점검해서 학생들 성적을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저는 사랑은 n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관리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체크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험 대비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시험 분석 정확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이 끝난 거 동시에 대략 한 1시간 정도 안에 이제 문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원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확인하셨을 건데, 첫 번째 자료 해석을 통해서 암기 확인하는 거, 두 번째 수능 유사 유형으로 이렇게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상향됐다. 또 하나 뒤로 갈수록 글이 많아졌고 난이도 자체가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시험 구성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명 파트가 앞쪽에 있었고요. 지구과학, 물리 파트였는데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체감 난이도는 1학기 기말고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쉬웠다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데 사실 선지의 구성이나 변형을 통해서 나름은 쉬웠지만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학교 교과서와 필기 내용으로 변별력을 이렇게 나누려고 했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체 이제 구성상 이제 어려운 문제 그리고 보통 그 다음에 쉬운 문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배점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직권의 변화, 지질시대, 지구과학 파트가 되겠죠. 총 10문항 나왔고요. 그리고 생명은 다소 이제 좀 많은 범위. 오히려 시험 범위 대비 이제 물리 파트가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다라는 점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모식도와 그림 해석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하나, 이 아래쪽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고난이도 수능 변형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능형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저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분명히 보내드렸고 그 문자에 대한 근거 혹은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 하에 전체 하나하나 좀 정리를 했는데, 체감 난이도상,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오답 유형이죠. 생명과학의 경우에 6번, 12번을 많이 틀렸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13, 16, 20번 많이 틀렸고, 그리고 물리의 경우에는 24, 28번을 많이 틀렸다. 그리고 저희 학생, 재원생 기준으로 생명의 경우에는 12문제 기준 5문제를 모두 다 맞췄습니다. 다시요. 12문제 기준 5문제 모두 다 맞췄고, 그리고 물리 파트도 마찬가지 9문제 중에 2문제는 다 맞췄다. 요게는 이 모집단 수에는 이제 그쵸, 서술형은 빠져 있는 상황인 거고, 지구과학의 자료 해석에서 특히 교과서 변형된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낚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난이도하고 이제 저희 학생들의 정답률에 해당되는데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영역별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험 분석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전에는 이제 그렇죠, 프린시플이라는 본 교재, 그리고 시그니처라고 이야기하는 기출 변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테이크오버는 직보에 해당되는데, 이제 유사 문항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은 이제 난이도,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되겠죠. 시험의 난이도,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 대비 정답률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 우리 학생들 대략 한 95.3%가 1번을 맞췄다. 혹은 2번의 경우에 97.7% 맞췄고, 5번이나 뭐 7번, 8번의 경우, 그쵸? 이렇게 다 100% 다 맞추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심화를 해서 내용을 가르쳤고, 되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는 쉬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의 노력을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 해당 내용을 이제 전체의 이제 난이도, 그러니까 시험의 전반적인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잘 낸 시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6번의 경우에 이제 이 생명 파트에서 가장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소하고 세포 호흡 자체는 굉장히 노멀한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문제에 해당되는데 그 문제의 변형을 통해서 나름의 변별력을 추구하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파트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은 이렇게 체킹되어 있는 13, 16, 20번에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13번이 가장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략 30.2%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화산 폭발도 이제 저희 내용과는 유사하지만 거의 이렇게 적중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없어서 이게 좀 빼버린 거고, 그리고 지질시대의 특징, 이렇게 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다소 역시 마찬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질시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희는 다 암기를 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이제 PT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쵸 지질 시대에 대한 시간 비교 분석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름 학생들에게 이질감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 파트 보시겠습니다. 24번 되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시험에 나올 거라 예상을 했고요. 또 하나 회생 제동 기술도 마찬가지 시험에 나올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그쵸 시험 직보 전날 제가 교과서하고 EBS를 기반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뽑았고 그 중에서 이제 걸리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준비를 했으나 이제 문제가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답률 자체가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 패턴이죠. 계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문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의 구성은 이제 인덱스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다라는 거.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는 식물과 동물의 세포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이제 생투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언급되는 자료에 해당되는 거고 시험 유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에 해당된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에 해당되고 정답률 자체는 95.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대략 49명의 학생들이 그렇죠. 확인한 결과 이 5번을 그렇죠. 5번을 찍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3번으로 이렇게 몰렸다. 자, 다시요. 2번의 경우에는 이제 세포막에 해당되는 거죠. 저희 자료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었고 난이도는 하, 그리고 묻고 싶은 포인트는 유동성, 친수성, 인지질. 해당 부분 너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정답률 이렇게 나왔고 또다시 5번으로 기입한 학생이 있네요. 자,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문제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마찬가지 주중 테스트나 TS가 테스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테이크오버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그래서 본질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촉진확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나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자료 해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꼬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학생들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나름 이번 시험 대비를 하면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4번의 경우에도 원형질 분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액에서 물질의 이동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부피 변화는 없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며 그리고 이제 세포막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 파트는 시험의 메인 코스였다. 그래서 오답자도 마찬가지 있는데 단순한 이제 용어 정리나 혹은 기타 등등의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거나 혹은 실수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겨서 1번과 2번과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마찬가지 5번은 뭐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다. 그리고 뭐 발열 반응이나 효소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6번의 경우에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오답이 없죠.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성향들로 이렇게 변해갔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 그러니까 2번의 정답률이 69.8%인 이유가 결국은 해당 자료는 되게 노멀한 자료이긴 하나 자 디귿을 보시면 포도당 한 분자 발생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낚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퍼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도 마찬가지 확인하고 기말고사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6번이나 7번의 경우에 같은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작용이나 이하작용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에너지 대사의 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 혼동 그리고 7번은 오히려 이제 다 맞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변형이 되었을 경우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죄송합니다. 8번의 경우에는 뭐 그냥 나온다고 이야기를 계속했던 내용이라서 네 그리고 9번도 마찬가지죠. 시작부터 끝까지 봐야 되고 시작부터 뭐 이렇게 피크까지 봐야 된다. 반응열이나 활성화 에너지, 효소에 따른 반응. 그래서 문제 자체는 노멀한 편이다. 자, 다음 10번도 기질 특이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아마 뭐 한두 명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번도 이 파트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생명 파트, 제 전공이 이제 생명과 화학이긴 한데 생명 파트에서 분자세포 생물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하시는 내용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되게 많이 자세히 설명을 했고
문항의 난이도 자체는 사실 높은 편은 아닌 거고요. 이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각각의 약간의 영역을 넘나들며 물어보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역시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학생들은 무난히 넘어갔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자, 12번의 경우에도 시험 직전까지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주형인지, 메인 가닥인지에 따라서 각각 전사나 혹은 번역이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확인하는 문제다. 그래서 마찬가지 1번에 83%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정답을 이렇게 찍었고요. 그리고 3번의 경우에 13.4%이니까 보기 하나에 이제 혼동이 와서 그쵸,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2번까지 잠깐 보고서 정리하자면 정답이 하나하나 모이죠. 물론 저희 학생들 기준입니다. 정답이 이렇게 하나로 되게 많이 몰리는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다음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파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자료를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이 자료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시험 마지막 마무리 자료에 제가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하면 분명히 맞출 수는 있으나 사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쉬웠고, 물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연습을 했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14번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죠. 판이나 지각이나 뭐 암석권 이런 부분, 즉 단어에 대해서 좀 선택이 서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고자 테스트에 계속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틀렸네요. 정말 네, 슬픕니다. 여튼 자, 그리고 코코아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 자료로 이제 이렇게 배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 준비를 했다라는 점. 자, 이제 16번도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자료와 똑같습니다. 교과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까? 이게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방향에 대한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다. 많은 양보다는 정확히 시험에 나올 거를 찍자라고 생각을 해서 빼버렸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다 걸린 건 이제 바람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소단원이나 혹은 그 영역을 좀 넘나들면서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제가 많았다. 16번의 경우에는 정말 미안한 거죠. 이렇게 펼쳐졌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 좀 당황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략 거의 절반 정도의 문제를 봤는데 16번에서 굉장히 많이 갈렸다. 해서 16번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쵸? 제가 생각하는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17번은 뭐 모의고사 문제로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런데 이제 단어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뭐 진도나 뭐 규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오탈자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그리고 용암류, 지진해일, 화산이류. 특히 화산이류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필기 자료에 박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계속 강조했고 계속 암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 자료 역시 시험 마지막 날까지 계속 언급했던 거죠. 단톡방에 올리고 시험을 계속 출제하고 여러 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림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각각의 시대에 대한 특징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이전에는 화석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의 필기를 보면 환경이나 혹은 그쵸, 뭐 대륙의 그 분포 혹은 뭐 온도, 기후의 변화 이런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자주 언급을 했던 내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입장은 되게 다를 수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미안합니다, 이런 게. 자, 여튼 그리고 마찬가지 지질시대에 대한 분석도 되게 많이 이야기했으나 그쵸? 환경에 대해서 마찬가지 나왔고, 특히 20번의 경우에는 제가 학교 선생님 문제 너무 잘 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단순한 문제로 보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억과 디귿은 이제 같은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는 생물의 종의 수에 대한 그렇죠? 그래프 패턴을 확인하는 문제와 두 번째 오존층, 마찬가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1, 2, 3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생물의 종류 수, 그 다음에 오존층, 그리고 산호 분포.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올해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저 개인적으로 이게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튼 좀 많이 충격을 먹었다. 그리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되게 노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질시대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물리 파트로 들어섰는데 여튼 그쵸, 열 효율에 대한 비교. 그래서 이건 부모님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되게 이렇게 슬퍼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분수꼴로 나왔을 때 이게 역수관계를 다소 실수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 문제 하나만 보고서 바로 계산을 하러 가면 틀리진 않죠.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고 뒤쪽으로 갈수록 글이 되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이제 주면은 다소 오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 학생들은 네, 거의 생 노가다라고 하죠. 정말 많이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다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기 파트도 이제 핸드폰에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전환 사례인데 시험에 나온다고 이야기했고 100% 맞췄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자료죠. 제가 자료 처음에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교과서나 EBS에 있는 내용 자체를 혼합해서 혼합한 이제 문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스트에서 이제 8회차 테스트가 되고 저희 학생들 정답률 66% 나오고 보기 이렇게 여러 개로 깔아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역시 1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킬러 문제, 그리고 되게 난이도가 어려운 계산 문제 혹은 그래프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외대부의 경우에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 단어에 있어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해당 내용 마찬가지 뭐 유사한 내용이다. 그래서 열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거고, 단순히 계산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자료 분석을 하게 했죠. 그래서 시험 말미인데 이렇게 글의 양 자체가 매우 많아지면 학생들이 되게 조급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수한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 26번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 있는데 뭐 이렇게 똑같다. 그리고 예, 이 역시 제가 자료를 분명히 출제를 했는데, 그쵸? 제가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자료도 보통은 코일 중심으로, 그렇죠? 자석이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게 해서 자기장의 변화 자체를 확인하는 문제다. 그래서 나름 신박한 문제에 해당된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29번이 죄송합니다. 28번이 제가 생각하는 2학기 기말고사 가장 신박한 문제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저는 외대보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사실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코일 단면에 다가올 때 그래프가 나올 건데 X축 시간, Y축 거리가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똑같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작년, 그러니까 18기 친구들이 되겠네요. 되게 많이 칭찬을 받았는데, 이에 앞서서 마찬가지 이제 올해도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은 서술형 혹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이 집중을 했으나, 자 보시면 X축 시간, Y축은 속력이 나왔죠. 그래서 그래프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즉 1학기 과정 VT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나 혹은 기울기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값 자체가 이제 0이 됐을 때의 의미, 즉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즉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찰나에 자기손속의 변화나 혹은 전류의 이제 세기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석해야 되지 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뭐 나름 노력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오답률이 나오지는 않았고, 여튼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후에도 외대부에 계속 출제가 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대부가 사랑하는 유형에 해당되죠. 모식도를 활용한, 즉 모의고사 유형을 변형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질시대를 하나하나 시간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서술형 1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마지막, 이렇게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데, 시험 막바지에 이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사실 되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계산 실수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또 하나 자료 올려줬기 때문에 나름의 이질감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영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고 결과나 해석 정리도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조금은 빠르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시험 막바지일수록 무언가 하나에 정확히 집중해서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좀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본 교재인 프린시플의 경우에는 대략 70%의 적중, 그리고 그쵸, 주간제의 경우에는 77%, 그리고 테이크오버나 테스트, 즉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계속 강조했던 테스트 변형을 굉장히 많이 실시했는데 83.9% 이렇게 적중되었다. 그래서 예상 등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 기준 1등급 예상 96.8점 정도 나왔습니다. 다시요. 저희 학생들 기준 96.8 정도 나왔고, 특히 2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 그려서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 95.5점 나왔고요. 3등급의 경우에는 92.5점 나왔다. 그리고 이 점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에 해당되죠. 그래서 기말고사 난이도는 확실히 올라갈 것 같고, 특히 생명과 지구과학의 연장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물리 파트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물리에서 꽂히는 바는 뭐 이후에 잠깐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전력 손실이 일단 꽂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산은 그 외에는 딱히 없다. 그래서 생명과 지구과학, 특히 생명이나 화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생명의 생태계 파트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례 자체를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고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끝나고 대략 한 4시간 동안 이제 취합한 결과입니다. 뭐 물론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데 100점 1명 나왔고요. 그리고 95.5점 이상이 대략 한 6명 정도 나왔다. 그리고 수업 만족도는 이제 설문조사 하나 진행해서 학생들이 갖는 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뭐 건의사항이나 요청 이런 거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외대부고 이제 내신을 그쵸 10월 22일 날 개강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은영 선생님, 수학은 신영희 선생님, 영어는 이제 새로 오신 신원준 선생님, 그리고 사회는 항상 함께 하셨던 혁명 선생님 이렇게 같이 라인업 구성되어 있고, 저는 10월 22일 날 이제 7회차 기준으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홈피에 떠 있는 내용 그대로 올려드린 거고, 인원보다 무언가 철저한 관리 혹은 정확한 학생 분석을 통해서 2학년을 준비하는 자세를 기르고 싶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단원별로 좀 보면은 생태계 구성 요소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방학 특강 때 꾸준히 진행했던 지구환경 변화는 엘니뇨나 라니나에 대한 그런 그래프 해석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전통적으로 전기에너지의 수송 파트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강좌의 이제 구성을 보시면 커다랗게 1, 2강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수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서 전체 학교 시험 범위와는 학교 수업의 그 진도와는 다르게 제가 중심이 되는 단원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고, 이번 시험 대비 역시 기말고사 시험 대비 역시 남는 기간에는 모두 다 보충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함께 보이며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언급드리고 싶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떻게 맞췄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 중에 학생의 결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1학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목숨을 걸고 수업을 한다라는 각오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